네,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 직전 아주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휴전 선언이 협상의 청신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의 시작일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착취와 죽음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 90분 전에 극적으로 쌍방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열면 2주 동안의 휴전이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좀 예상했던 부분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직전에 이제 45일 휴전 후 이제 종전으로 가는 단계별 휴전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휴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환영하는 뜻을 계속 얘기했었고 이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휴전에 합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결단이 될 수도 있었죠. 이제 최후 통첩 이후에 이제 발전소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이란도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휴전에 대해서 환영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란 측은 종전 아니면 안 받겠다, 휴전은 안 받겠다 했었는데 좀 이란 측의 좀 반응도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서로는 우리는 끝까지 휴전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양측 다 원하던 바가 지금 휴전으로 나타난 거라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는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 타임라인으로 좀 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저녁 8시가 협상 시한이었고 아침 8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가 저녁 6시 반쯤에 이렇게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한 문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협박이 좀 이란에게 작용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기존에 이제 중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 외에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밤 사이에 카타르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카타르가 이런 부분을 이란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주말과 월요일하고 화요일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낮에 보면 이란의 이제 교통 인프라 시설도 공습 목표에 들어가다 보니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더 이상 끌고 갔다가는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점도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의 돈줄이라고 하는 하르그 섬도 50차례 공습을 가했잖아요. 이런 걸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매드맨 전략이 통했을까요? 그동안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 석기 시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하르그 섬을 공습을 했고 물론 원유 저장 시설이나 물론 에너지 관련된 시설 공습을 한 건 아닙니다. 군사 시설 위주로 한 50여 군데를 공습을 했어요. 이거 좀 강력하게. 이런 것들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러다가 자칫 에너지 시설로 이걸 옮겨가게 되면 이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걸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통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럼 2주간의 휴전, 2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2주간은 무슨 이제
무슨 모든 적대적인 공격을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제 협상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2주간의 기간이 상당히 저는 뭐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제한이 이제 15개 항목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이란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받은 이란 측이 제안한 것도 10개 항목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뭐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미국이 또 받기는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어느 쪽에서 이것을 이제 절충하느냐, 양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휴전하고 협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좁히기가 사실상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이제 얼마만큼 양측이 이것을 절충안을 마련하냐가 관건이 될 텐데 2주간의 기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동안에도 협상을 했는데 좁히지 못했었는데 2주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극적으로 뭐 타결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발발한 지 40일 만에 쉼표를 찍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 합의문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애초에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 개발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였는데 뭘 달성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이 밖의 군사 시설들, 예를 들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군사 시설도 그 대상에 들어갔었고 또 한 가지로는 각종 방공망과 관련된 것도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 시대 얘기를 했던 배경도 보면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프라 시설, 에너지 시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란의 다른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이때는 이제 성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반정부 여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살짝 그런 언급을 했지만 일종의 우회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란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협상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추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8일이고요. 이제 오는 10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의 형제국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군총사령관을 자신의 페이보릿,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 칭찬하기도 했거든요. 파키스탄의 역할, 지금 이렇게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된 건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친미 국가이기도 하면서요. 또 중국하고도 친하고 이란과는 뭐 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분쟁이 오래될수록 파키스탄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재국으로 적극 나섬으로써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도 높이고 어떤 경제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이 또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한 것에도 파키스탄 총리와 또 육군 참모총장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호르무즈 해협 위협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미국이라든가 IMF를 통한 어떤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파키스탄이 좀 경계를 했던 게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과 인도가 상당히 좀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앙숙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을 때 또 트럼프가 중재를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리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외교적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자신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지정학적으로 이란과의 국경 문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좀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자신들이 중재국으로서 부상하고 회담 장소가 이제 이슬라마바드로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같은 파키스탄 정권도 상당히 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전 세계의 이목이
공격이 파키스탄에 쏠릴 것 같은데요. 휴전한 직후에 파키스탄의 쉐바프 샤리프 총리가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은 2주만 더 참고 이란은 2주만 해협을 열어라. 그러면 14일 동안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낼 끝장 토론을 벌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 보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돼서 중재국이 이제 세 국가가 있었죠.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 가운데 좀 파키스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략적 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키스탄은 별명이 하나 있죠. 가난한 핵 보유국.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은 없지만 오일머니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 있어서 사우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어제 뭐 밤과 오늘 새벽에 파키스탄도 강수를 둔 것 같아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란에도 일종의 초강수를 띄운 거죠. 우리 네. 협상에 더 이상 중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걸로도 보여지고 예. 또 한 가지로는 파키스탄도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외신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인도라든가 동남아 몇몇 국가들은 물론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원유 문제라든가 천연가스 문제가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해요. 이들 나라는 파키스탄도 예.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하면서 파키스탄 소유의 선박들 8척이 먼저 빠져나갔었죠. 예. 호르무즈 해협을. 그런 차원에서도 파키스탄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중재했지만 다만 이제 그 SNS에 올린 걸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 태그됐던 것 중에 예. 빠진 것도 있어요. 예, 그걸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파키스탄 총리의 글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이렇게 태그를 건다고 하나요? 이게 예. 골뱅이와 자기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 동의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있는데 강경파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이름이 빠졌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협상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군사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좀 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 뭐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이란 쪽도 보면 네. 사실 이 군사 작전과 연관된 사람은 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파키스탄이 좀 이 해시태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 쪽에서 갈리바프 이란의 의장의 이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 이름이 빠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거의 혼수 상태로 이란의 뭐 별도의 지역에 쿠미라는 곳에 지금 거기서 요양을 취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이제 무스타파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참수 작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파키스탄이 좀 생각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중재로 이 전쟁이 정말로 종식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 욕심을 낼 수도 있겠어요? 상당히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노벨 평화상을 샤리프 총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힘을 통해서 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쟁을 좀 시작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의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40일 가까이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극심한 갈등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휴전 협상으로 그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이 기뢰를 두세 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서 욕설을 쓰며 Are you allowed to, or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ing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one.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출렁이게 했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이란과 합의했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쪽에서 보면 이란의 군과 협조하에 해협의 통과를 보장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며칠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그러니까 배가 이게 이동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항로가 바뀌었다. 네, 항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중간에 있는 항로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란 쪽 그 캐시운 섬으로 통해서 이란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항로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오만 쪽 해안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항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혁명 수비대가 이 어떤 항로가 됐든 이것과 관련돼서 무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통항하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통제권을 이란이 기존의 항로와 새로운 항로, 특히 이란 쪽 항로까지 이제 다 가져가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양쪽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면 협상을 통해서 이후에 특히 이제 이 통항료와 관련된 부분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휴전 기간 안에 통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금 우리 갇혀 있는 우리나라 선박들도 아마 이 기간 안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요.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얘기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이란군의 협조하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란군의 협조하에라는 말은 결국 통행료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선 이제 뭐 기뢰 같은 것들이 좀 살포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란군이 자신들이 안전한 항로로 이제 인도를 하면서 이제 호송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이란이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군으로서 안전하게 유조선들을 자신들의 어떤 항로대로 기뢰 위협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통행을 호송하는 작업까지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완벽한 이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은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거나 뭐 납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발표에서는 이란군의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명분상으로, 문서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전이 됐는데 이제 자유로운 개방에 대해서 요 문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뭐 사실상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휴전 조건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지금 미국이 아닌 이란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함께 볼까요? 우라늄 농축 인정,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유엔 안보리 결의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결 자산 해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잘 보시면 달러로 거래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건 보상금 성격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은 이번 휴전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란이 제시한 것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 미국도 15개를 제안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제기한 10개 조항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15개하고 이란이 제시한 10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뭐 이스라엘도 지금 휴전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10일에서 대면 협상 과정에서 이 10개와 15개의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우리 요구 10개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란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지고, 대면 협상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면 협상까지 그래도 왔다라는 거는 그나마 이제 종전에 가까운 양국이 좀 양개 국가, 2개 국가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지만, 문제는 진짜 본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다 시킬 거냐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되면 다시 군사작전이 재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2주간의 지금 이제 휴전 같은 경우에 잘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도 봐야 돼요. 지금 이란은 사실은 휴전을 해도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반면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그동안 전투 피로도, 그러니까 군사작전하면서 피로도가 많이 쌓였었는데 이런 거를 좀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소모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휴전하고 혹시 잘못돼서 다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면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지금 받아들인 건 그런 좀 속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이란보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이 부분이 전쟁 배상금 대신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전쟁 배상금을 인정한다면 미국 쪽에서는 전쟁에서 졌다는 걸 네. 인정한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어서 개방하게 되면 이란은 이걸 좀 통행료를 받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이제 수익 사업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 이것을 이제 자유화하게 된다면 이란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상금은 이제 전쟁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 동결된 자산들을 어떻게 좀 풀어주는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란에게도 뭐 일방적으로 강요를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이 이제 통행세 대신에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그래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동결 자산을 뭐 전부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란으로 하여금 통행세 대신에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지금 서로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이란이 제기한 10개 조항 중에 우라늄 농축 인정 이 부분이요. 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쟁 목표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앞서서 실종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그 지점을 봤을 때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란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핵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사실 도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28일 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를 핵무기로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국의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핵 연료봉과 관련된 농축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순도의 우라늄 농축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발전에 필요한 거를 좀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농축 능력이 아직 한 60%대 그렇죠.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뭐 90% 이상 고농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 어떻게 보면 평화적 핵이용에 필요한 이런 뭐 연료봉 같은 거 해외에서 그럼 도입을 해라라는 방식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미국이나 이런 회사가 와서 당신들이 만들어라 이런 것도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라늄 농축보다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자폭 드론 특히 자폭 드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 탄도미사일도 있었지만 자폭 드론 피해가 컸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중동의 다른 미 동맹국들 지금 걸프 회원국들이 아마 이 지금 대면 협상 과정에서 그런 거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 물론 기존에 이스라엘이 많이 제안을 했지만 지금 중동에 있는 미 동맹국들도 비슷한 압박을 미국이 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은 이번 휴전안의 승인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도중 그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요. 모스타바의 행방과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뉴욕타임스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2주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صف استوار رزمندگان و مجاهدان راه حق و حقیقت در ایران اسلامی و نیروهای مسلح جانفدا چنان صفی بلند و بنیانی مرصوص شده است که ترور و جنایت نمیتواند در آرمان جهادیان ها خلل ایجاد کند. 실제로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란은 이번 휴전안을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에 따라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어제는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이다. 네. 상당히 좀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네. 승인한 거 맞을까요? 우선 모스타바가 승인을 했다고 해야지 이것이 이제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도 보면은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회담에 나갑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내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회담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은 최고 지도자가 항상 정하고요. 그다음에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라, 어느 정도까지 뭐 얘기를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항상 최고 지도자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승인했다고는 일단 계속해서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인데 진짜 모스타바가 승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어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것도 뭐 AI로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모스타바가 지금 뭐 육성도 대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 모스타바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스타바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심신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은 계속 더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상당히 구체적 보도가 나온 후에 오늘 이란 측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휴전안을 승인했다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이런 보도를 좀 무마시키려는 발표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란의 최고 지도자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참수작전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건강 상태도 사실 좀 불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란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이제 시아파 성지, 이란 내 시아파 성지로 불리는 뭐 쿰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일종의 이제 얼굴 마담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는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일종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뤄가면서 지금 이제 뭐 협상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적인 부분을 다 좀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곤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란은 종전 아닌 휴전 가지고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열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휴전안에 합의한 게 모스타바가 아니면 누가 합의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집단적으로 뭔가 회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뭐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외곽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하 벙커를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물론 2인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만 근데 2인자가 등장을 해도 이 사람도 제거 대상에 항상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상태로 갔다가 조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한 걸로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좀 이런 조바심을 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란 측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란 쪽의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까지도 우선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는 이란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든 단체고 레바논에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라고 하고 거스를 수 없는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뭐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이란이 정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후티 반군은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뭐 종교가 완전히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좀 파트너십에 가까운 관계이긴 합니다. 대리 조직이 합니다만. 그래서 후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만 하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홍해를 뭐 봉쇄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헤즈볼라는 전쟁을 그만두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요. 후티는 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뭐 봉쇄를 한다거나 뭐 미사일 공격해서 지금 자신들이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티 반군도 딱히 지금 굳이 전쟁을 하거나 뭐 도발하거나 그럴 이유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레바논과 홍해에서도 당분간은 평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전쟁에 지금 40일 만에 휴전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이란 쪽에서 좀 놀라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벙커 말씀하셨지만 미사일 벙커 공습 받더라도 몇 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걸 제2격 능력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사실 이런 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이제 미사일 저장 시설 혹은 이제 자폭드론 저장 시설에 이제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제 입구 위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파괴된 입구를 복구해서 다시 미사일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공습과 함께 나온 발사대 위주로도 계속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습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자폭드론을 많은 양을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외신에 따르면 좀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뭐 한 1000여 발 정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어찌됐든 2주간의 지금 휴전 기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이란이 복구한다고 다시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도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주간의 이 휴전 기간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또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란이 뭘 하기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실질적인 제2격 능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시작할 때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시작만 하면 이란 시민들이 봉기해서 일어나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더니 인간띠, 인간 방패를 이뤄서 시민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결속이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공습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란에 방공망이 있으면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방공망이 여의치가 않구나.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국가가 뭐 위태로우니까 이제 주민들 보고 나오라는 그런 동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여성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란의 어떤 공습에 대해서 방공망이 상당히 좀 무력화됐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결속이 됐느냐? 제가 봤을 때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은 더 결속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모스타바가 좋아서 그러니까 저번에 1월 달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지만 뭐 미워도 한번 모스타바를 믿고 미국과의 전쟁 중에 봐주자가 아니라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영 TV를 통해서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고 저항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란 사회가 지금 내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2살 어린이까지도 또 징집 명령을 낮추고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란 사회 통제를 하기에 이란 정부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국영 TV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선전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전쟁 때는 오히려 이 체제가 그나마 지금 결속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전쟁 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평가할 시간이 올 거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전쟁 시기보다 전쟁 후가 이란은 더 걱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다른 국가들도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누군가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작전 계획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명령을 하다라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상 그런 행위도 이제는 다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휴전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이 부분은 또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도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